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그러니까 사흘 전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급격하게 노인의힘으로, 노인당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진보 쪽에 전유물인 듯이 간주되어 왔던 이 2030의 젊은이들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정말 쉽지 않게 보수 쪽으로 겨우 마음을 열었다가 이번에 노인의힘으로부터 역선택 취급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뭐가 역선택입니까? 역선택이란 그나마 조금은 점잖은 표현이죠. 한마디로 불확치 아니면 간첩, 트로이 목마, 거의 비슷한 의미잖아요. 몰래 위장하고 들어와서 고의적으로 제일 경쟁력이 없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줌으로써 그 경쟁력이 없는 후보를 최종 당선시켜 나중에 본선에서 이재명한테 한 방에 훅 하게 만든다는 그런 대깨문들 쪽에 치밀한 작전하에서 이 젊은이들이 국힘당으로 이제 위장 입당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뭡니까? 와, 세상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보수 쪽을 향하여 쉽지 않게 열었던 이 젊은이들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가슴에다가, 마음에다가 심술궂은 노인네들이 거기에 대고 구정물을 뿌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 젊은 놈들, 이것들이 다 위장당원이야. 한마디로 대깨문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간시들이니 이 간시들한테 놀아나면 큰일 나니까 이번만큼은 우리 노인들이, 그러니까 이 노인당의 터줏대감들이 모두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당심이라는 이름으로 이 젊은 민심을 몰아낸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불과 3일 만에, 그러니까 5일부터 8일 사이에 6,500여 명이 탈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00명씩 떠나버린 거죠. 솔직히 얼마나 놀랐으면 그 김재원 최고위원은 겨우 한 40~50명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말하고 있지만, 당대표 이준석은 그 5일날 첫날 하루에만 1,800명이 이미 탈당계를 냈다고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불과 사흘 만에 6,500명이 탈당한 것으로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 탈당자들이 그냥 여기서 멈출 수가 있겠나요? 절대로 안 멈추죠. 11월 말까지 계속 탈당 러시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준석이 이걸 멈추게 하는 방법을 비단 주머니에 담아서 윤석열에게 드리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벌였습니다마는, 그래요. 좋아요. 그 비단 주머니 한 번쯤 믿어보죠. 아니 무슨 주술쟁이의 영담 묘약이 들어있는지 그 묘책대로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탈당자들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을지도 역시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면 곧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러니까 정말 그 영담 묘약이 신통해서 떠나가고 있는 2030들의 마음을 멈추게 하거나, 나아가서는 이미 떠나버린 젊은이들을 다시 불러들여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보다도 더 큰 굉장하게 엄중한 위기가 한창 윤석열에게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윤석열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늘 논평에서는 바로 이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해서 정작 윤석열 후보 본인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저희 논평을 듣게 되었더라도 윤석열은 틀림없이 마음속으로는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건 우리한테는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위기란 항상 먼저 도착하기 전에 그걸 감지해서 미리 예방하고 방비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또 그걸 기뜸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의 아집과 독선에 빠져서 또는 잘못된 판단하에서 귓등으로 흘렸다가 종당에는 크게 사고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그것이 어떤 위기인지에 대하여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는 두 개인데, 하나는 이미 발생했고 다른 하나는 지금 한창 감지되고 있는 바, 아마도 이달 말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 나온 소식이 이달 30일까지 선대위를 출범한다는 거잖아요. 때문에 두 번째 위기는 바로 이달 말, 즉 11월 20일부터 30일을 지나 다음 달 12월 10일 사이에 활발해서 바로 현실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위기는 모두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형편없이 추하게, 아주 초라하게 망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완전 허수아비, 꼭두각시, 속에 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헛개비 같은, 한마디로 이준석과 김종인의 놀이개로 완전히 구겨박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위기는 그게 무엇일까요?
이미 이준석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잖아요. 이준석 이 친구는 국회의원을 3번이나 떨어진, 말하자면 빵선 당대표입니다. 자기 선거는 번번이 모조리 다 지워버린 이 친구가 갑자기 제갈량 흉내를 내면서 비단주머니 쇼를 벌리고 있는 걸 좀 보십시오. 제 기억에 이 비단주머니 소리가 나온 지가 아마 한 3달 되었을 거예요. 윤석열을 국힘당에 들어오라고 구애를 할 때, 들어오면 너한테 제갈량이 비단주머니를 들이마, 이미 3개를 준비해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3개가 또 무슨 20개로 불어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주치를 먼저 드렸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그걸 두 손에 받아들고 속이 다 든든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 그걸 보는 순간 아이고 저 윤 후보 저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정말 웃음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 모든 언론들이 이걸 보도하고 있고, 또 TV에 나온 소위 대한민국에서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모두 비단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을 것이라느니, 어떤 비책이 담겼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그걸 다 담론이라고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준석을 제갈량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선거는 3번이나 번번이나 지어버린 한심한 빵선이, 이런 자가 벌이고 있는 이 제갈량 흉내내기 퍼포먼스에 놀아난 언론들도 한심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비단주머니를 두 손에 받아들고 속이 다 든든해집니다 이러는 그 윤석열 후보 본인이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이런 계책을 담은 주머니를 누구한테 주던가요? 바로 밑에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제갈량으로부터 전투임무를 받고 전장으로 달려나가는 장수들한테 맡기잖아요. 그 유비수와의 장비나 조사룡, 그리고 삼국지 후반 부분에서 보면 그때는 유관장 이들 3형제는 다 죽었고 위연이나 여화나 이런 장수들한테 비단주머니를 맡깁니다. 자, 이준석이 내주는 이 비단주머니를 두 손에 받아들고 속이 다 든든해집니다 이러는 윤석열이 그냥 이준석 수와의 일반 장수나 또는 편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준석은 자신이 진짜로 제갈량이 되어버린 것처럼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갈량은 유비가 살아있었을 때는 참모였지만 유비의 아들을 보조할 때는 사실상 총나라의 통수권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의 힘의 통수권자는 여전히 이준석은 자기 자신이라고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비록 당 후보로 확정됐지만 여전히 그 이준석 수와의 일반 창수, 즉 이준석이 주는 비단주머니를 받아들고는 싸움하러 나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갈량으로부터 영을 받고 어디 가서 매복하고 있으라 하면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 노인의 힘당의 통수권자 이준석 장전의 한 창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갈량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준석의 눈에 비쳐있는 윤석열 캠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윤석열이라는 자기 수하 장수의 장막에서 함께 이를 도모하는, 말하자면 꼬봉에다가 끈아풀에다가, 아니죠, 바로 파리떼 아니면 하이에나 떼들이죠. 그런데 이 파리떼 하이에나 떼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도 파른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 이준석은, 그러니까 이 노인의 힘당의 통수권자 제갈량은, 아니 제갈준석은 뭐라고 하느냐면, 봐라, 내가 이 자들을 파리떼 하이에나 떼라고 질러버리니까 지금 아무도 나서서 감히 달려들지 못하고 있지 않냐고.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만약 안철수 쪽과 단일화 이야기만 꺼내는 날이면 일벌 100개 하겠노라고 위협했더니 보라고 지금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지 않냐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이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럽니다. 아니 누구도 자기들과 단일화하자는 말을 꺼낸 사람이 없고 안 대표 또한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출마 선언때 이미 공언했는데도 이준석 이 친구는 그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말입니다. 어디 북만 치고 장구만 칩니까? 혼자서 춤까지 추고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이 머리가 돈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관종이라도 이런 관종이었고 나르시시즘을 넘어 이 노인당을 하나의 나라로, 노인당원들을 자신이 군대로 동일시하는 그런 모종의 파노플리 효과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그 자신은 국회의원에 3번이나 떨어진 빵선 주제에, 아니 3, 4선 시키는 그런 중진들을 가리켜 파리떼니 하이에나 떼들이니 하고 마구대고, 와 이건 정말 그냥 막말 정도가 아니고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바로 이런 자의 밑에서 그냥 아주 헛개비처럼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뭐하고 당무 구성권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제가 지난 논평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윤석열이 이 이준석이 입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주둥아리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반드시 큰일 난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미 나고 있는 거예요. 2030의 탈당이 오히려 이준석에게는 더 기회가 되어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또 윤석열 길들이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미 몇천 명이 탈당했고 이제도 또 더 탈당하게 된다고 계속 윤석열을 위협하고 울려매고 있잖아요. 2030은 다 자기를 보고 왔고 지금 떠나가고 있어도 자기가 나서면 다시 다 되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걸 협박용으로 삼아 벌써부터 윤석열에게 선대위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벌써 청년 선대위라는 것도 따로 하나 더 내와야 한다고 내리매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윤석열이 감히 이 제갈량의 영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 선대위 바로 발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 선대위와 관련해서는 이준석이 정권을 쥐게 될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틀 전인가 유튜브에서 다른 어떤 분의 논평을 하나 들은 바 있는데 이 논평 제목이 이준석은 김종인과 함께 윤석열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달았더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건 그냥 가지고 노는 정도가 아니죠. 이준석은 이미 벌써 한두 달 전에 김종인과 함께 작당하고 지금 완전 윤석열을 헛개비 꼭두각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김종인이 누굽니까? 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이달 말 30일 이전에 선대위가 만약 발족하게 되면 바로 이 김종인으로 인한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다가 정권을 다 줘도 문제고 아니면 김종인과 결별하고 대신 다른 누구를 모셔와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김종인은 그동안 쭉 보여온 행토로 봐 정권을 행사하는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면 절대로 안 하죠. 반드시 정권을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정권을 갖게 되면 그 윤석열 주변에서 이른바 파리떼와 하이에나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미 떠나기 시작한 2030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노인의 힘을 지키고 있는 6070들이 들고 일어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민심을 잃고 또 당신도 요동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만약 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시키지 않아 보세요. 김종인 대신에 최근에 거론되어 있는 김병준이나 또는 다른 누가 김종인 대신 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안에서는 이준석이 그리고 바깥에서는 이 김종인이 이 두 소인배가 함께 무슨 소란을 일으키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전번 논평에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쪽에서 이 노인의 힘과 보수 야권을 이완하고 분열시키고 서로 반목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두 소인배 이준석과 김종인에게로 계속 기자들을 보내서 취재를 하고 방송에 모시다가 인터뷰를 하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에게 지금 막 들이닥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위기, 하나는 이미 이준석, 이 제갈량, 아니 제갈준석의 이 똥주머니 쇼에 넘어가는 윤석열은 이미 한 절반은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별명을 하나 지어드릴 것 같으면 윤석열은 이제 윤바보예요. 이 첫 번째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다음 두 번째 위기는 다름 아닌 바로 김종인인 것입니다. 선대위가 이달 말에 출범한다고 하니 이달 말부터 그러니까 1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12월 10일까지 이 20일 사이에 이 늙은 심출꾼 김종인에 의해 반드시 두 번째 위기가 막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아주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이준석의 그 똥주머니 쇼에 의해서 윤석열은 이미 바보가 되었다면 김종인으로 인한 위기는 결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김종인이라는 이 늙은 정치 투기꾼은 과거에 뇌물을 받아먹은 죄로 징역까지 살았던 자라는 이 사실, 만약 이런 자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면 다른 후보도 아닌 이른바 검찰총장 출신 후보라는 이 윤석열의 그 법치주의와 공정, 상식 이런 것들 모두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이 뇌물 전과자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상몽으로 모셔놓고는 이재명한테 대장동 게이트를 따지고 들겠다? 그게 먹히겠습니까? 더구나 김종인은 내일 모레면 오라지 않으면 90살이 되는 한마디로 일반 사람에게는 할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가 될 나이입니다. 가뜩이나 지난 당내 경선 때 나이 많은 홍준표는 오히려 청년 같다는 소리를 들었던 반면에 나이 젊은 윤석열은 꼰대 소리를 들었잖아요.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순간 윤석열은 이제 진짜 꼰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준석의 그 똥주머니 쇼에 놀아나서 바보가 된 데다가 내일 모레는 또 김종인 때문에 아주 꼰대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보에 꼰대 이렇게 되면 더는 신인이고 새바람이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냥 윤바보, 윤꼰대 이래가지고 어떻게 본선에서 뭐를 가지고 이재명을 이기겠습니까? 거기다 정책 비전이라도 뭔가가 남보다 뛰어나기라도 하나? 아니면 속에 먹물이라도 더 든 게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시장 통해서 이것저것 잘도 잡수시는 그 먹방 말고는 뭐를 더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그냥 그 길로 끝나는 거예요. 2030을 다 잃고, 중도를 잃고, 안철수도 잃고, 노인이 힘만 가지고 한번 덤벼보다가 그냥 바보 꼰대가 된 채로 날개 없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진 홍준표는 비록 경선에서 졌지만 날개를 가지고 추락했기 때문에 추락하는 동안에도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릴 수가 있지만 날개 없는 추락은 그냥 마구 뒤집히면서 땅바닥으로 급전직하여 곤두박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보통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계산법에 의하면 그 위기는 남의 위기고 그 기회는 내 기회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위기는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때문에 바보가 되고 김종인 때문에 꼰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위기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청년 날개 없이 추락하게 될 때면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리시고 곁에서 함께 뛰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라도 꼭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힘을 합쳐서 정권을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건승하시기를.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